소록도 가는 길 79회. 지욱은 새파랗게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신경 쓰지 마소. 버러지 같은 인간들 때문에 신경을 쓰지 마소. 이자는 내도 당하고 있지 않을랍니다. 저놈을. 저 늙은 여우를 내보내. 종현아부지. 그만 진정하소. 모든 것은 내사 알아서 할 테니 그만 진정하소. 그러나 지욱은 한참을 떨면서 화를 사귀지 못한다. 순영은 진정제 약을 찾아 먹이고 지욱을 달래며 안정을 취하게 한다. 한참 만에야 지욱은 간신히 잠이 든다. 순영은 큰 한숨을 내쉬고 안방 문을 열고 나와 박효숙의 방으로 들어간다. 참말로 해도 너무하는 거이 아닌가에. 어찌 그 새를 참지 못하고 전화를 하셨는가에. 미안하다. 내가 갈비를 사온다고 해서 모처럼 갈비를 먹일까? 어머님, 갈비를 사옴은 그것들을 주려고 했던가에. 내사 갈비를 사오지 않기를 잘했지만 사왔다고 해도 해드리지 못합니다. 자꾸 은비네를 불러들이시고 싶으시면 그곳으로 가이소. 더 이상은 저도 어머님을 모시고 싶은 맴이 없습니다. 미안하다. 그만 화를 풀어라. 아입니다. 어서 짐을 챙기소. 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애미야. 나도 그 애들이 그런 말을 할 줄을 몰랐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과히 틀린 말도 아니지 않냐? 뭐라고요? 내도 있고 우리 종현이도 다 컸습니다. 그것들이 뭐라고 우리 재산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도둑놈의 신보가 아니면 감히 어디서 남의 재산을 보고 침을 삼켜해. 종현이가 어디 너희들 핏줄이더냐?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입니까? 핏줄이야 우예되었든 종현이는 지그들에게 단 하나뿐인 아들인기라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한다 해도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은비네와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님이 키우지도 않고 버린 자식하고 핏줄이 다른 딸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꾸 불러들여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어서 준비하이소. 그러나 박효숙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순영이 힘으로는 당신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박효숙이다. 이제 그만하거라. 아무리 그래도 부모를 쫓아내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럼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있는가요? 그 버린 자식이 죽음의 문턱을 수 없이 드나들면서 남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고통을 받으며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세월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식이 밥술이나 묵고 사는 것이 그리도 못마땅한 기라에. 그런 어미가 어디 있겠니? 다만 미주가 너무 고생을 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어머님은 어찌 그리도 딸만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에. 우리 종현아버지가 지금 어떤 수술을 하고 왔습니까? 아들 생각이 조금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왜 걱정이 안 되겠니? 걱정을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걱정스러운 딸내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어서 일나서 따라 나서이소. 박효숙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도 어머님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니 내 집안의 모든 것을 절대로 손대지 마시오. 조그만 것이라도 손을 대시는 날에는 사람을 불러서라도 은비네로 모셔다 놓을 것입니다. 순영은 더 이상 말을 해도 소용이 없음을 알고 못을 박는다. 박효숙은 순영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쉰다. 아들이 죽는다면 더 이상 이 집에 얹혀서 살기는 틀린 것이라 생각을 하니 어떻게 하든 아들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림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사위인 송인태의 말을 떠올려 본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서울로 가 있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집문서를 찾아내서 자신의 손에 쥐어달라는 말을 생각한다. 또한 아들의 이름으로 된 통장도 찾아내서 손에 쥐고 있으라는 말도 생각해 본다. 아들의 집문서와 통장과 인감 도장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송인태의 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 찾아내야 한다는 결심을 한다. 그 모든 것들이 집안이 아니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박효숙은 그때까지 그저 나 죽었소 하고 죽어 지낼 생각이다. 순영은 다행히 지욱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 지욱은 한 번에 많은 양의 식사를 하지는 못해도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음식을 먹는다. 이제 지욱은 방 안에만 있지 않고 동네를 산책하거나 작업실에 들어와 간간히 일을 거들기도 한다. 마음으로야 무슨 일이든지 모두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지욱으로서는 예전처럼 힘든 양계장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다. 퇴원 한 달이 되어 항암 치료를 받으러 서울로 가는 날이 다가온다. 3, 4일 예정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순영은 유여인과 말을 한 대로 집안에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를 않는다. 즉그들 내일 서울에 갑니다. 3, 4일 걸릴 예정입니다. 그러냐? 다시 내가 고생이 많겠다. 그동안 혼자 힘들게 손수 진지를 지어 드시는 것보다는 정씨 아주머니가 끼니 때마다 밥을 해서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번거롭게 뭐하러 그렇게 하냐? 밥은 내가 해먹어도 되니까 그런 신경을 쓰지 말아라. 아입니다. 노인 혼자 두고 식사까지 손수 해결하시게 한다는 것은 남들이 알면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지에. 어차피 우리 집에서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기시니 부탁하기도 어렵지 않고 어머님을 보살펴드리는 일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 알고 계시소. 난 싫다. 남의 손에 밥을 얻어먹는 것이 편하지 않다. 반찬값이나 내놓고 가거라. 그리 못합니다. 어머님 혼자 기시는 것을 알면 또다시 은빈의 식구들이 거짓대처럼 몰려들 거인데 지가 와 그래야 합니까? 그라고 이 집안에는 어머님이 식사를 해드실 반찬도 양념도 없습니다. 뭐라고? 내 마음대로 밥도 해먹을 수가 없다는 말이냐? 어차피지 손으로 밥을 해드리는 것이 아닌겨. 지가 해드리는 것이나 정신애가 해드리는 것이나 그거이 그겁니다. 편안하게 받아드시소. 순영은 야멸차게 말을 한다. 그렇게 순영은 모든 것을 정신애에게 맡기고 다시 서울로 간다. 순영이 떠나고 나자 박효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안방으로 들어가 모든 것들을 뒤진다. 아들의 이름으로 된 집문서와 통장과 인감도장을 찾기 위해 온 방안을 어지럽게 늘어놓고 찾고 있으나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다. 이것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나를 믿지 못하고 아예 패물함까지도 가지고 다니고 있어. 박효숙은 새파랗게 질린다. 이제 더 이상 손에 쥘 수가 없게 된 것이라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다. 그것들을 손에 넣지 못하면 딸네 집에 가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시 또 뒤지고 뒤진다. 화장대 서랍의 밑에까지도 뒤져보고 장롱 위에까지도 살펴보지만 어디에서도 그 많이 들어있는 패물함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상 집안에 없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순영이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생각한다. 박효숙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기로 하고 방안을 정리한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면 그들의 소지품을 뒤질 생각이다. 이제 아들은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점점 더 피골이 상접하도록 마르는 아들의 모습이 오래 버티며 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박효숙이 지욱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대로 자신의 뱃속에서 10달을 키워 낳은 아들이다. 자신의 손으로 키우지 않았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었다. 미주처럼 그런 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 중에서 아들의 집에 있는 지금이 참으로 편안하고 좋은 것이다. 아들이 오래 살아주어야만 당신이 편안한 죽음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인데 만일 아들이 당신보다 먼저 죽는 날이면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박효숙으로서는 당당하게 미준의 집으로 가 있을 구실을 마련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위인 송인태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뿐이다. 송인태는 이제 이곳의 집값과 땅값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이곳의 땅값이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올랐고 큰 도로에서 그다지 많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만일 개발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얼마를 더 오를지 알 수 없는 곳이다.
송인태는 이곳을 넘보면서 탐을 낸다. 어떤 이유와 구실을 붙여서라도 이 집과 양계장을 손에 넣고 싶어 모든 궁리를 해보지만 조그만 구석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중국에서 나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잠시 중국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기에 그들을 걸고 넘어질 틈조차 없다는 것이 송인태를 더욱 약오르게 하고 있다. 송인태의 그런 마음을 박효숙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것을 충족시켜 주어야만 딸네 집에 가 있는다 하더라도 당당해지고 얼마든지 큰 소리를 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아들이 죽고 나면 이 집에 미주 내가 들어와 살아야 할 것이다. 이 집과 이 집에 딸린 양계장만 미주가 물려받으면 남은 여생을 고생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뿐이다. 종현의 수능 시험이 끝난다. 순미는 이제 종현이도 모든 것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종현이에게 숨길 수 없는 일이다. 종현이에게만큼은 모든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순미는 종현이의 시험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날 종현이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다. 시간이 되자 종현이는 밝고 환한 얼굴로 나타난다. 이모, 우리 종현이 얼굴이 환한 것을 보니 시험을 잘 치렀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면 된 것이다. 순미는 종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한다. 밝고 환한 종현이에게 좋은 말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종현아, 이제부터는 뭘 할 거니? 뭘 하기는요? 집으로 내려가야지요. 그동안 시험 공부를 한다고 아빠나 엄마를 찾아보지 못해서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그렇구나. 우리 종현이가 아빠 엄마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네. 세상에서 우리 아빠 엄마같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빠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종현아, 지금부터 이모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종현이는 이모의 얼굴을 바라본다. 지금 내 아빠와 엄마는 서울에 와 계시다. 네. 서울 어디에 계세요? 아빠는 지금 병원에 계시다. 병원? 우리 아빠가 어디 아파요? 종현이의 놀라는 눈이 커지면서 순미를 바라본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